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 중 하나인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이 단어 안 쓸 수가 없네요. 불출마 배추. 불배. 출마해서 접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 연휴 끝에 예. 네. 불출마 배추로 불출마가 거듭난. 아니라 그냥 비출마라니까. 비출마? 출마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네. 불출마는 출마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 안 하는 게 불출마고 비출마하면 김태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관계 없으면 그냥 비출마고. 네. 또 아재 개그를 또 알겠습니다. 처벌해야 불출마. 되죠. 불출마 감사드리고요. 방송 계속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필요 없죠 사실. 아재 개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독소 개그라고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이어서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입니다. 우리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나날이 지금 네. 아니, 지금 약간 피곤해 보이지 않아요? 이제 다른 프로그램 시간 많이 에너지 쓰는 것 다 같아. 쓰고 와가지고 네, 야 원래 이게 우리가 이런 방향을 원하지 그쵸, 않지 예. 않습니까? 오늘 아니 그래도 오전에, 오늘 저 예. JTBC에서 우리 한판승부 광고를 했어요. 네. 진 교수님과 같이 두 분이 같이 쏟았어요. 출연했어요. 네. 예, 야, 정영진 씨와 아니 제가- 지금 누가 누구 걱정한다고 거기 가서 여기 홍보를 해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살아야죠.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제가 다른 데서도 같이 하는 방송이 있거든요. 근데 네. 다른 데서는 피를 토해요. 너무 열심히 한다. 거기 왜 나 안 불러주세요 요즘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시사본부. 배추 한판 네. 본격이 시작할 텐데, 네. 근데 지금 또 댓글로 김성애 소장님의 매불쇼에 출연하셔서 한판 승부와 다른 에너지를 보여주신다는 또 평가가 있습니다. 중년의 패기로. 제가 한판 승부처럼 매불쇼처럼 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는 PD가 연출을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여기서 네. 그렇게 해요 그럼? 아니, 예, 근데 에너지 좀 더 발휘해 주세요. 예. 질문이 없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끔찍하던데. 우리 나 PD님을 합의 본 거죠. 예. 아니 제가 오케이. 짧게 네. 깜짝 100분 토론을 안 보는데 네. 안 보는데 뭘 안 봐 또. 아니 하루는 보는데 100분 토론 MM 본부 예. 김성애 소장이 피를 토하는 거야. 이야. 근데 한판 승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야. 어.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뭐 쉬었다 가는 거죠. 마치 아니 100분 토론은 예, 진 교수님만 피를 토하고 있군요. 그럼 한판 우리- 승부에서는. 나만 아니 피를 진중 토해. 교수님은 아예 관심 대상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시사본부처럼 해주십시오. 농담 예, 없이. 알겠습니다. 네. 다른 방송에 열심히 났을 하고 때 있는데 났어. 저만 여기서 피를 토하고 있네요. 자, 배추 한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은 2분부터 만나고 우리 배추 한판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공식적으로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예,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동료 시민의 친구. 비대위원장님 한동훈 잠깐만요. 군입니다. 카메라 좀 정확히 봐주세요. 예, 준비한 소품 좀. 예, 알겠습니다. 정말 안경까지 쓰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요.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뛰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진 않겠습니다. 진 교수님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비대위원? 혼자 하시죠. 저희도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만 모시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지금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위원장님 입장이 궁금한데 이제 일단 정해지신 것 같긴 합니다. 차근차근 하시죠. 알겠습니다. 음.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오늘 연설을 들으셨는데 우리 배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연설 내용보다는 가장 크게 주목받은 건 불출마 선언이죠. 불출마 선언 세 글자에 저는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오로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총선 승리에 녹여 넣겠다. 그래서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할 것 같아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면 그런 각오로 이제 나서는 거죠. 예.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우려됐던 것이 이른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소년 급제처럼 비대위원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의 이른바 중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총선 이후에 대통령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버리면 예. 이른바 대통령은 내임덕이라든지 권력의 집중,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이걸 아하. 우려해야 되는데 불출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은 예. 그런 우려들이 그런 점에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이른바 우리가 이제 이게 모비딕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모비딕 아이디어 처음 듣는데 아니, 새롭네요. 모비딕이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좋아한다. 멜빌 허드입니까? 허드 멜빌입니까? 진 교수님? 무슨 멜빌? 저자가? 무슨 멜빌인데? 하여튼간에 예. 김성현 그랬네. 소장님 저자가 누군가요? 그러니까 까먹었어. 읽은 사람이 우리는 아무도 없어. 이게 문제야. 읽었는데 어렸을 때 아니 읽어가지고. 이준석
아니 어릴 때는 평생 기억을 한대잖아요. 아, 근데 어떤 그래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 이게 허먼 뭐냐면 멜빌. 네. 이른바 오 그다음에 오한리 이론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한동훈, 이준석이 다 12살 차이야. 다 소띠예요. 아, 근데 아주 소화- 중요한 내용 아닌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소띠들이. 그만할까요? 아니 계속해 주세요. 세 재밌어요. 사람 다 모비딕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팔자련이. 예. 진 교수님 약간 지쳤어요.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빵 드셨는데. 그래가지고 모비딕. 모비딕. 끝이에요. 아 끝입니까? 아 이게 모비딕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이었어. 뭔지 모르겠지만. 예, 뭔지 좋겠는지 소띠다. 모르겠지만. 세 분 다 소띠다. 12살 차이다. 평면에 굉장히 남는 게 몰랐네. 없습니다. 이상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화제가 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조사가 많이 주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예.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한국 여론평판연구소가 자체 조사로 지난 20일, 2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ARS. 예, 차기 대통령감으로 둘 중 누가 더 적합한지 물어봤는데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 달라 예. 이거군요. 이 조사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물어봤어요. 아. 정확하게 예. 한동훈 법무장관 45%, 이재명 대표 41. 선택지가 두 개였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조사에서 호감도도 물어봤는데 음. 호감도는 조금 더 벌어졌어요. 예. 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서울인데 예. 서울에서 한동훈 50, 음. 이재명 35, 음흠. 여성에서 한동훈 47, 이재명 41, 음흠. 충청에서 한동훈 46, 이재명 36, 10% 포인트 앞서고 있는 조사예요.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를 보면 충청도 좀 삐거덕. 특히 이제 부울경이 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근데 부울경에서 한동훈 52, 이재명 33. 음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사가 가지는 또 함의는 뭐냐면은 예.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음. 내년 총선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올해 이제 다가오는 총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대결 구도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또 오늘 상황들을 보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뀌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도 있다. 이렇게 예, 해석을 총선이. 이재명하고 한동훈의 대결보다는 이제 여론조사 그렇게 두 사람을 넣고 돌리니까 반반씩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 결과를 보고 놀랄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아. 불경에 자기는 지는데 지금 한동훈 이기잖아요. 아. 이거 내재를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이 들 거거든요. 아. 야 이거 큰일인데 싶은 생각을 할 것 같고.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할 여론조사다. 그렇죠. 아. 그리고 더 놀랄 사람은 한동훈 본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포지션 자체가 한동훈 장관은 본인은 어쨌든 포지션을 중도에 놓으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나는 국무위원이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는 저쪽 끝에 어디 있는 범죄자다라는 계속 이런 인상을 풍겨왔는데 중도층에서 보면 지금 41대 41 딱 비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중도층들이 보기엔 한동훈 장관도 오른쪽 끝에 가서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포지셔닝은 중도층으로 놨지만 실제 중도층의 판단은 아니야. 당신이나 이재명이나 양쪽이고 아하. 우리는 반반씩 갈아서 지지할 거야. 오히려 부산의 지지가 높은 걸로 보면 그냥 한동훈 장관은 그냥 우파에서 지지하는구나라는 결론이 내리게 되죠. 근데 이 분석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예, 우리 배수님 바나나 김성현 소장이 이제 먹방을 하고 바나나를 아니 계시네요. 제가 지금 네.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분석해야 에너지를 되는 걸 보충해야 하면서 분량을 지금 가져가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김성현 아니 애시당초부터 매불쇼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껴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 이거 알겠어요. 매불쇼구나 이게. PD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네. 한번 하지 뭐. 아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난장판이라는 거 모르지 난장판이에요. 않아요. 괜찮아요. 제가 어차피 매불쇼에 제가 나가도 배 소장은 저렇게 달아야 되는구나. 저는 항상 꼼짝을 못하네. 당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예. 근데 한편으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우려가 나왔던 것이 예. 중도층 확장성이 없다. 중도 확장성이 없던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밀리지 않아요. 대등해요.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밀리지 않아요. 대등해요. 예.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중도층에서 서로 간에 뭐 특별히
더 위에 있을 것도 없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그렇게 그동안에- 읽어야 된다. 다르게 그렇죠, 읽고 계시네. 그렇죠. 아, 난 장담하는데 여기다 한동훈 아니고 예. 오세훈을 넣어서 돌려도 똑같이 나온다. 아. 1대1이라는 조사가 지금 이준석을 넣어도 똑같이 큰 의미- 나오고. 이준석은 잘 모르겠고 오세훈 한동훈은 겹칩니다. 아. 아니 근데 진 교수님 이 분석에서 반론해 주세요. 이거는 표본이 지금 남성, 서울, 불경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표본 수가 너무 적어서 여기서 아. 어떻게 유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론 조사가 반복적으로 한 4번, 5번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예. 이거 가지고는 지역별 분석, 그다음에 계층별 분석 이거는 위험하다고 봐요. 예, 우리 진 교수님이 이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하시니까 우리 배 소장님이 큰 충격을 받고 바나나로 에너지를 충전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 이건 자. 지적을 안 하려는데 이건 매불쇼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분명히 아까 몇 시간 전에 좌우한 방송에서는 아, 중도 경쟁력이 있다. 누가? 아니 진 진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웃겼나요? 근데 조사 지적을 특별히 물론 이 조사를 부각해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딴 데 쓴 걸 또 갖고 왔어요, 그럼 지금? 야, 미치겠다 재탕 방송! 진짜. 나는 내가 얘기한 거는 예, 예. 해명해 주세요. 여론조사상으로 보게 되면 중도 확장성에 항상 어느 정도 제한이 걸려 있다라는 거고 예.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타나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중도로 확장할 가능성은 있다 정도를 얘기를 한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예. 아, 갑자기 왜 김상현 선생님 텐션이 높아지니까 동접도가 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자, 밀리네요. 자, 이쯤에서 우리 또 보고 싶은 얼굴. 자, 홍준표 시장님 나와 주실까요? 당이 아주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 음. 이거는 받아들이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음. 거부하면 국민적 비난이 가중될 것이다. 음. 네, 이거는 일찍이 난제를 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하. 취임 전에 미리 처리해 버리든지 아니면은 취임 후에 서면 조사로 무혐의 처리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하. 하여튼 간에 한동훈 비대위의 슬기로움을 지켜보겠어요. 오. 바나나 좀 그만 먹어요. 먹으러 왔나 방송을.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께서 가장 신뢰하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잖아요. 배종찬 소장. 괜히 이택수가 좋다니까. 이택수 대표가 카톡 왔어요 실제로. 아니 전화할 때 말 다르고 방송에서 말씀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 근데 진행하시죠. 홍준표 시장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을 했는데 사실은 인터뷰 중간에도 한동훈 장관 얘기하시면 좀 약간은 기분이 안 좋아하셨어요. 인자 잘 보여야 대상입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방자하기 짝이 없다. 알겠습니다. 내도 바나나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홍 시장님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분 말씀 들어야죠. 자, 대통령님 나와 주실까요? 아유 피곤하네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 아, 그러세요? 떡볶이도 먹고 예. 정말 그 국사를 돌보느라 예. 여념이 없습니다. 외국 한 바퀴 쭉 돌고 오실 필요가 풀릴 텐데. 한 바퀴쯤 돌았는데 내가 2바퀴쯤 돌지 않았나 그거? 세 보시고 잠깐 방한 중이시거든. 당하늘 했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잠깐 방한 대통령인데. 중이시고 곧 귀국하실 아니 겁니다. 너무 자주 나가시니까 그런 말씀 듣잖아요. 지금 예. 방한 하셨다고. 아니 사회자 편들면 어떻게 해요? 아니, 방송입니까? 질문 받아서 그냥 제 질문 드린 거니까 네, 오해하지 참 마시고. 예. 어쨌든 지금 한동훈 비대위 이거 예, 정말 예. 귀추가 주목됩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우리 동훈이가 그냥 동훈입니까? 예. 법무장관 했었고 예. 저랑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동훈이라니.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호전적이에요? 그렇게 갑자기? 비대위원장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매운 거 드셨나요? 이거 왜 이래 이거 진짜. 신라면 먹었습니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요즘에 그 내가 두 글자만 보면 아주 겁이 나요. 두 글자. 특검. 특검. 왜 특검 다 지난 정권에서 탈탈 턴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이제 특검 두 글자 보면 껌도 안 먹어요 요즘에는.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지? 그 배 소장님. 전화기 보지 마시고 아 네네. 자라보고 놀란 거 소뚜껑 삼겹살인가 그거? 예. 아무튼 그거 놀랬다 네, 이거예요. 맛있어요. 소뚜껑 삼겹살 맛있어요. 이 앞에 맛있더라고요. 냉삼이죠. 목동에서. 그러니까. 뭔 내용이지? 그때? 근데 대통령님 그 네네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부상 이게 이제 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대통령께서 고민이에요. 이거 저번 경로. 정권 때 다 턴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걸 또 예. 특검을 해야겠습니까 이거? 사회자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고민입니다 이거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니 일단 법과 원칙뿐만 아니라 아니 뭐 대상 수상자 우리 박재원 거는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들이. 예, 뭐 국민들이 바라는 껌도 안 먹어요 요즘에. 나 참 그. 알겠습니다. 배상을 수상했나요? 예?
아니야, 뭐 그거 넘어가 주시고. 아니 우리 배 소장은 연구 대상입니다. 예, 국민의 뜻은 늘 옳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아 국민이 옳죠. 예, 국민의 국가가 뜻이- 국민에 위해서 예. 선물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났구나. 예, 아무튼 대통령님 참 들어가 주시고 네, 그래. 고맙습니다. 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과제 김건희 특검법인데 관련해서도 네. 여론조사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시험대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가 말 그대로 슈퍼위크입니다. 내일은 아.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이제 기자회견 오후 3시에 그렇습니다. 노원구에서. 그리고 이제 28일은 바로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 예. 29일은 또 한동훈 비대위 인선 발표. 아하, 비대위원들 한시도 슈퍼위크네요. 그렇습니다. 한시도 우리가 정말 이 긴장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이 조사가 중요한데 국민 여론은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지난 7일, 8일 실시한 100% 무선 전화 인터뷰 면접 방식? 조사입니다. 예. 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예. 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음흠. 10명 중 7명인 70%고요. 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가 2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응답이라는 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음흠. 일정한 비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뭐 의혹이 실제 이제 그것이 혐의가 실체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그냥 차라리 규명해라. 음흠. 이것도 특검법 안 하면은 계속 또 김건희 여사가 어차피 시달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겠죠. 물론 이제 다른 의견도 있을 테고요. 실체를 좀 또 규명해야 된다. 예.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여론은 이런 상태인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볼 아니면 스트라이크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나요? 어이가 없는 약간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볼 아니면 스트라이크. 예. 그 네네.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되려면. 여튼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는 경로했다. 또는 약간 좀 이게 수위를 조절해서 불쾌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대로 용산 의중만 대통령 의중만 반영한다면 기존에 뭐 아바타 대린 불출마 기껏 선언해놓고 이 효과를 못 살린단 말이거든요. 예. 그럼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게 이제 관심사죠. 그러면 차별화해서 뭐 특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조건을 단다든지 어떻게든 이걸 좀 여론상으로 우호적으로 예. 가져갈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예. 그게 뭐냐는 거죠. 예, 일단 뭐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쟁 특검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슈를 좀 짚어보죠. 내일 오후 3시에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고 기자회견 이후에 저희 또 한판승부에 방송은 첫 단독 출연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방송에도 함께해 주시고 직접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가 뜨면서 이준석 전 대표 행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땅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뭐 한동훈 체제가 지금은 이제 참신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뉴스거리가 되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렇죠. 현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저항들이 있고 머릿속의 삼각형은 완벽하지만 현실의 예. 삼각형은 오차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 되면서 많은 또 잡음들이 일어나면서 예. 신선미라는 건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예. 또 한동훈 혼자서 저 당과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느냐 그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느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고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다시 이준석 대표한테 관심이 모일 수가 있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저거보다 더 큰 이슈가 없잖아요. 어떤 걸로 예. 덮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한동훈과 이준석이 손을 잡을 가능성.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대한 혹은 대통령에게 비판을 할 때도 그 한동훈 장관의 비판은 그게 강하지 않았던 또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두 분이 손잡을 가능성 혹은 두 분이 저는 이준석 대표는 사실 그 제안 우리가 재미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제안을 했었죠. 근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특정인을 상정하지 않았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거든요. 다양한 사람 만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 같이 일을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자기도 아직까지도 합법적으로 뽑힌 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 당에 이제 리더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여기는 이분은 또 실생 당 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다 하더라도 보수 중에서 우려하는 게 또 예. 다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미 이제 그게 같이 태양일 수 하기는 있으니까. 힘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힘들다. 음. 배 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내일까지 뭐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날지 극적인 어떨지는 만남. 글쎄요. 이제 한판 승부를 듣는다면 제 설명을 듣는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한동훈 대부분의- 비대위원장이 아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이 웃음 속에 뼈가 있다라는 거. 그 뼈를 말씀해 주세요. 원중력을. 그러니까 지금 뼈. 결국 데이터 문제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이준석 신당의 동력이 좀 빠지고 있다. 관심이 좀 흩어지고 있다. 아하. 그런 이유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분명이거든요. 뭐를 하겠냐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지지층들이 더 강하게 결집되고 확장이 안 돼. 두 번째는 예. 비슷한 캐릭터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보수.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이제 띠동갑이긴 합니다. 두 사람이 12살 차이인데 모비딕 공통점이 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비딕을 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프로그램의 암시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메타포. 그렇죠. 예. 메타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비슷해. 캐릭터가 겹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캐릭터가 겹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뿜뿜했는데 본인보다 겹치는데 더 명쾌해. 그러니까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 더 명쾌하게 뭐 명쾌하다. 불출마도 선언하고 아하. 뭐 이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순 명료 간결 뭐 이렇게 하니까 예. 이 부분에서 좀 또 관심도를 또 주목도를 뺏겨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본인만으로도 뿜뿜할 수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게 진행된다면 손 내밀 이유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숨을 죽일 때, 숨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기운이 더 빠질 때를 한 비대위원장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준석 전 대표 한국의 마크롱에 또 비유를 하면서 또 정치적인 분기점을 새로운 가능성을 열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자 이런 상황을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나와주실까요?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 이준석이가 만약에 예. 다시금 그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순간에 오면은 예. 그거는 그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유승민 이준석과 또 뭐 일각에서는 그 선대위원장으로 다시 그 국민의힘에 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도 그 표심이 크게 변동이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당에 그 이준석 대표를 다시 그 불러들일 수 있는 일단은 그 희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예. 그런 쓰잘데기 없는 그 희망이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저희 당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그 예. 이준석이 좀만 노력하면은 예. 30석에서 40석까지 얻을 수 있는 거 가능성을 봤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님은 그 이준석 때 한동훈의 부도가 될 거였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더군요. 네, 그 충분히 그 노력을 하면은 둘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배 수장이 평론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또 기대가 정말로 그 현실적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예. 금태섭하고 이준석하고 합해가지고 제3의 길을 가라. 그거거든요, 사실은. 예. 제가 보기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제3지대 더 넓으니까 여기를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내일 직접 들어보고요. 배 수장님 짧게. 그러니까 제가 모비딕 이야기를 계속 드린 이유는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숨이 좀 가라앉아야 알겠습니다. 올해도 힘이 빠져야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 예. 삼총사가 만들어지려면 이재명 대표 숨이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 힘이 빠질 때 잡는 게 모비딕이거든요. 예. 백경사냥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오늘 모비딕을 한 10번 들은 것 같은데. 동물권 보호를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고래는 사실 금지입니다. 아니 지금 이준석 대표 사냥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님 신당 창당 혹은 연말 입장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총, 김총, 이총, 삼총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세 명이 만나서 민주당의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압니다. 그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거다. 냉전을 우리말로 바꾸면 뭡니까? 뭐죠? 추워. 이상입니다. 냉전을 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지 마세요. 예. 자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애청자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자, 오늘도 함께하신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